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 4장으로서 우리 게임과 전략 뭐 이런 파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이 게임과 전략 이 부분에서는 주로 이 과점 시장과 연결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니면 이게 우월 전략 균형이냐 내시 균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처음 볼 때는 좀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 이론의 기본 내용. 일단 그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런 게임에서의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게임상, 갈등 상황을 이렇게 쫙 묘사를 해놓고, 이 중에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지,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우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반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뭐 가격을 높일지 낮을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할지 이 반응까지 고려해서 행동하는 거, 이게 전략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게임 또는 갈등 상황, 이건 뭐냐면 둘 이상의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상호 의존적입니다. 여기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지 의존적이며,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는 하고 있으나 다 자기 이익 추구하려고 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결과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경쟁적인 상황, 이게 갈등 상황, 이게 게임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익은 따지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쟤네는 저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노사 간의 임금 협상과 관련된 뭐 뉴스들은 뭐 평생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노측과 사측의 임금 갖고 우리는 10%, 노는 10% 올려달라, 사측은 5%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한쪽이 양보하고, 즉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잘 되면 임금 타결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스트라이크, 파업하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런 게 대표적인 게임 갈등 상황입니다. 이것도 서로 눈치 보기, 뭐 협상이 엄청나게 하잖아요. 자, 게임 이론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게임 이론은 공급자가 소수의 기업인 과점 시장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점 시장은 항상 공급자가 소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판매 전략이라든지 정책 이런 게 영향을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거지,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입니다. 요 시장, 과점 시장.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건지 그걸 보기 위함입니다. 게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자,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런 게임 이론의 게임이 아니고 그냥 일반 게임 한다고 해도 플레이어가 있죠? 경기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 우리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뭐 개인이나 기업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기업의 행동 원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를 우리가 경기자다, 게임 이론으로서 이렇게 해요. 게임의 의사결정 단위가 뭐 두 사람이 경기하면 투 경기자 게임이고, 여기 N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3사람, 4사람, 5사람. 그럼 5사람이 들어가면 5 경기자 게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이윤, 기업이면 이윤을 극대화를 하려고 하고, 개인인 경우는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선택할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는 게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수 행렬을 좀 많이 보실 텐데, 이 보수가 뭐냐면
이런 게임상, 게임에서의 결과적으로 각 플레이어가 얻는 거, 이윤이든 효용이든 이렇게 나타난 거, 얻는 것이 우리가 보수다 이런 말로 표시를 하고요. 게임의 구체적인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뭐 서수적 효용, 서수적은 효용의 크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화폐 단위로 표시하기도 하고, 어쨌든 게임 결과로 경기자가 얻는 것, 그것이 보수다. 자, 게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조 게임이냐 비협조 게임이냐. 협조 게임은 경기자들의 상호 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계약 아래서, 즉 상호 행동을 규제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어놓고 그 상황에서 게임하는 걸 협조 게임이라 하고, 비협조 게임은 경기자들의 상호 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계약이 없습니다. 서로 규제하지 않아요. 그렇게 게임합니다. 대부분이 비협조죠. 현실에서는 대부분 비협조 게임입니다. 상대방 행동 규제하는 계약이 없어요. 그거 없는 상황에서 각자 이제 게임하는 겁니다. 또 정상형 게임이냐 전개형 게임이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상형은 경기자들이 동시에 행동을 취하는 게임이 정상형 게임이고, 전개형 게임은 경기자들이 순차적으로 얘가 먼저 행동하면 그 다음에 얘가 행동하고, 이렇게 순서라는 뜻이죠. 순차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게임을 전개형 게임이라, 또는 순차 게임, 확장형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다 요거가 요거는 좀 대비되는 개념, 요거가 요거 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보수 행렬로 표시하고, 이런 매트릭스라고 혹시 그 이과생들이 매트릭스 그 행렬 이런 거 배우나요? 어쨌든 행렬, 가로 세로 칸에다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제 매트릭스 또는 행렬이라 이렇게 하죠. 어쨌든 보수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박스에서 가로 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보수 행렬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게임, 나무, 트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행렬이라는 것은 주로 정상형 게임의 경우에 경기자들이 동시에 행동을 취하는 게임, 이때 게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경기자 누구, 어떤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수, 이런 걸 하나의 가로 세로 칸으로 행렬로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보수 행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게임과 전략에서는 다 요 보수 행렬로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대부분이 정상 게임이기 때문에. 자, 게임 나무는 여기 순차 게임, 전개형 게임, 요 경우에 게임의 요 세 가지 구성 요소 앞에서 있었죠. 이거를 하나의 나무 형태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막 쭉쭉 가지 쳐나가는 거 있죠. 네, 그런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게 게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시험 나오지도 않고 거의 이제 보수 형렬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게임의 균형 또는 게임의 풀 해자죠. 그 해법, 해결책 뭐 그렇게도 의미를 하는데, 어쨌든 게임의 답, 게임의 균형입니다. 경기자들이 각각 선택한 전략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에 만족하고 더 이상 행동을 변경할 의도가 없는 경우를 게임의 균형이다, 게임의 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그냥 일단 지금은 그렇구나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게임의 균형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경기자들의 전략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게임의 균형은 딱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 이게 게임의 균형이다. 경기자들이 현재의 결과에 다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전략을 바꿀 그런 유인이 없는 상태, 이게 게임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임에서는 우월 전략 균형하고 내시 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게임과 전략에서는 가장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월 전략 균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월 전략 균형 또는 뭐 지배적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월 전략 균형 이런 말을 써요. 자, 우월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 상관없어. 내 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보수를 가장 크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 A라는 전략인지 B라는 전략인지 상관없어. 오로지 나만 바라봐. 내가 나의 보수, 대가를 가장 크게 만드는 전략을 우리가 우월 전략이라고 하고, 우월 전략 균형은 경기자들의 이러한 우월 전략의 짝, 나의 우월 전략도 있고 상대편 플레이어의 우월 전략도 있습니다. 그 둘을 쌍을 만들어 놓은 게 우월 전략의 짝이죠. 이렇게. 왜? 둘이 하나하나 하면 이렇게 짝이 되잖아요. 그 짝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용어 개념 알아두시고 이제 지금부터 바로 실전 예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형태로 표시해 놓은 게 이게 보수 행렬이에요. 행렬이고 여기에 숫자들은 보수입니다. 각 경기자들이 요 7이라는 건 경기자 A라는 플레이어가 A1이라는 전략을 세웠을 때 7이라는 만큼 보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 숫자가 크면 이 보수 행렬이니까 더 큰 보수를 자기한테 가져온다는 그런 뜻이에요.